그동안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주는 많이 받았는데 저가 수주였던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화되면 완화될수록 유럽이 좋아지면 조선사는 올라갑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는 조선을 되게 긍정적으로 봤었고 고객들 포트폴리오에 조선주를 의미 있게 담아놓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중무장대 업종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조선을 좀 실적 개선 많이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 최근 방송에서도 사실 LNG선 위주의 좀 발주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수주를 좀 기대하시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현재 조선 산업이 한동안 수주 잔고를 많이 쌓았지만 이제 작년 이제 장세에서 약세장에서 한번 얻어맞고 또 원자재 가격이 또 뛰는 바람에 후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한번 얻어맞았던 게 이제 조선 업종인데 어떤 가능성이 좀 더 있길래 이 조선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해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2차 전지가 제일 좋았죠. 예. 그렇죠. 2차 전지 사실 제가 더 먼저 추천했는데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원조 네. 그리고 조선에 대해서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이게 2차 전지와 움직인 것과 큰 틀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2차 전지가 제일 좋다라는 건 저는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봤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관없지만 조선도 비슷한 컨셉인 게 뭐냐면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해 서구에 있는 선사들이 한국으로 자꾸 오는, 그러니까 중국을 주고 싶은데 우리 쪽으로 오는, 이게 사실 전 반사이도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동안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주는 많이 받았는데 저가 수주였던 거죠.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이익을 내는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빨리 만드는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만들어 달라고 하냐면 우리 1년 정도 더 빠르게 만들면 선사들은 그걸 미리 다 줘요. 5년치 인건비 이런 거 다 주는데 우리 거기서 남겨 먹었던 건데 최근에 그게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는 수주는 많았는데 남지도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나마 있는 배들도 저가 수주라고 해서 그냥 일단은 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수익이 7년간이나 안 났던 겁니다. 무려 7년간이나 안 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안 나서 파산한 기업도 있었죠.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어려웠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좋은 하나라는 기업에 인수가 돼서 좋은 길을 걷고 있지만 어려운 길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도 이 조선 관련 업종들이 구조조정도 많이 됐었던 상황에서 일단은 저가 수주를 받아놓으니까 일단 일감이 다 찼잖아요. 앞으로 들어오는 일자리는 비싸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나 싼 거 못해. 이거 그동안 1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 안 주면 나 못 만들겠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들어오는 수주는 다 고가 수자본이 이익으로 잡히기 시작을 해서 이게 대우라든가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7년 만에 올해 처음 흑자 전환이에요. 중요한 건 흑자 전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부터 더 비싸게 수주를 받기 시작하니 이익은 계속 증가세로 들어서는 게 보이더라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초점이고 앞서 말씀 주셨던 예전에는 조선이 발주를 줄 때 뭐 때문에 줬냐면 이중선찰이라고 보통 그러죠. 유조선을 한번 이렇게 바다에다 큰 사고가 나고 나면 이 오염물질 원유가 바다에 퍼지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선체를 이중으로 해. 그랬었는데 지금은 배에 대한 발주가 뭐냐면 엔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니네도 전기차가 그런 것처럼 니네도 옛날에 그 경유 썼잖아. 얘네가 벙커시유라는 걸 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배 하나에서 통통배 하나에서 내뿜는 이 매연 하나가 아시겠지만 경유차 30대분보다도 더 많이 뿜어요. 사실은 제일 주범 중에 하나. 그래서 옛날에 배 그림 보면 검은 연기 있는 게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바꾸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LNG선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국가 한국과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렇지 않아도 잘 받고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간의 갈등이 우리한테 또 행운이 된 거죠. 우리 배터리가 너무 잘했고 기업들이 잘했고 경쟁력도 좋았지만 사실 IRA를 통해서 중국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커진 것도 있었는데 조선 쪽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중국과의 관계가 미국하고 굉장히 불안해지고 또 서방 국가도 불안해지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 웬만하면 한국에 수주를 주려는 그 모습들도 저는 합쳐져서 조선이 그래도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앞서 말씀드렸죠. 원자력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 있는 것도 조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사들이 유럽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발주를 줄 때 흔히 얘기하는
돈도 좀 있어야 돼요. 펀딩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것도 유럽의 경기가 좋거나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지난 연말까지는 불안했잖아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 불안하고 그렇고 영국도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요인들이 가라앉으면 즉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화되면 완화될수록 유럽이 좋아지면 조선사는 올라갑니다. 펀딩도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작은 금리도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는 조선을 되게 긍정적으로 봤었었고 저도 지금 고객들 포트폴리오에 조선주를 의미 있게 담아놓고 있는 편입니다. 예. 이렇게 조선주 한번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연말 우리나라 증시가 좋을 것 같다고 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의 수혜 업종으로 이제 짚어주셨는데, 뭐,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제 체감적으로 체감 이미 하시는 바이지만,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 업종이라는 패턴이 이제 전과는 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없어졌죠. 이 부분을 많이 느끼고 계셔가지고, 네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리뷰와 그리고 이사님께서 보시는 이제 중국 리오프닝 수혜 업종은 어느 업종에 집중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제 우리가 보통 중국의 리오프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항공업종, 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 업종, 뭐 카지노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결국 중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올 거다라는 기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오면 좋죠.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이미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흔히 고차오라고 부르죠. 고차오가 이제 애국 소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의 화장품을 쓰지 않고 중국 화장품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치품이라고 인식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화장품들 같은 경우는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브랜드력에서는 뭐 후라든가 설화수 정도 빼놓고는 굉장히 중하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어차피 올라오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인들이 고차오를 하죠. 외국 소비를 해서 중국 화장품을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중국 화장품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중국 상표를 선호한다. 자, 중국 상표를 달았지만 만들어주는 건 한국 기업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 우리 ODM 업체라고 보통 그러죠.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ODM 업체들이 중국의 상표를 다 화장품 애들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ODM 업체들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고객사가 중국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중국 상표라고 읽고 한국 제품을 쓰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미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보다 한 분기가 늦었잖아요. 이번에 아시겠지만 코스메카 코리아를 비롯해서 이런 ODM 업체들이 먼저 뜬 기업들은 중국보다는 뭐 우리가 알고는 북미라든가 아니면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이었다면 중국이 한두 분기 정도 더 늦었기 때문에 중국도 리오프닝을 했고 어쨌든 중국은 한국 건 안 쓰더라. 근데 중국 걸 쓴다라고 착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상표만 중국 거인 거지 한국 기업이 만들어준 제품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것들을 더 찾아보기 위해서 중국에 가보는 거고 실제 제가 제품을 가서 뒤집어 보고 정말 어디 건지 중국인들의 선호를 보고 아, 이 제품을 선호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만든 거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만든 거네. 중국 현지 공장이네. 이런 거라면 그 기업들을 다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뭔가 중국과의 사이가 조금 원활해져서 많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그래서 중국이 단체 관광객을 열면 그 뒤에 카지노나 면세점도 좋아질 수 있겠지만 워낙 그 기대가 나지 먼저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중국의 상표라고 믿고 있는 제품들이 사실 한국에서 기업들이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제품들 중심으로 먼저 리오프닝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이제 국내 증시 좋게 보시는 또 이유를 이제 만들어주는 업종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이것도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사님의 설명에서 이 미중 갈등이라는 큰 지정적인 구도도 이 상당 부분 업종 전망에 많이 반영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과연 중국이 이제 한국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약간 이제 국뽕 같지만요. 이제 그런 업종이 예를 들면 이제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K-엔터라든지 뭐 이런 분야들이 이제 거론은 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과연 중국이 이제 제조업으로 한국과 경쟁하는 것 외에 한국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한국만의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을 좀 보시죠? 일단은 뭐 지금도 뭐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기술력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업종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평생 가도 중국이 못 따라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일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디램이라는 업종, 이 업종은 반도체는 확실히 중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배터리도 우리가 기술이 굉장히 우월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또 우리 기업들도 또 잘할 거니까 그렇고 방사는 우리가 앞서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보면 좀 안타깝지만 이제 이게 반대쪽이잖아요. 그죠? 미국, 러시아와 중국과 이쪽이 한편이다 보니 이쪽과 대척점 있는 국가들은 이 국가들과 쓸 수는 없어요. 그죠? 써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연합국가들, 즉 나토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 관련 국가들은 무기가 호환이 돼야 되는데 호환이 되는 걸 중국과 쓸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어부질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 사실 이런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도 여전히 물론 미국이라는 훌륭한 국가가 있고 뭐 독일이라는 대단한 국가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그 방산 관련해서도 못지 않습니다. 못지않은 사실은 더 나은 기술도 꽤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첨단 기술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쪽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여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엔터는 중국이 우리를 이기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확신에 찬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중국 애들이 중국 시장만 놓고 자기들끼리 한다면 뭐 그걸 알아서 지들끼리 하라고 하면 되는 건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중국은 여전히 교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엔터가 발달할 때, 그 나라의 문화가 발달할 때는 단순히 소득 수준만 올라간다라고 해서 발달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사고 또는 다양한 경험들이 맞물려서 그게 창의적으로 뭔가 발현이 됐었을 때 문화가 발전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교련이라는 게 여기 젊은 세대분들은 있겠지만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군사교육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그렇죠? 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아서 학생회장을 지금 학생회장 안 되실 때 연대장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렇죠? 제가 연대장이었으니까 전 고등학교 때 이미 대령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사령관 아니셨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중대장이어서 계속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30년 지나도 이제 계급이 하나 오른 거네요. 장군 하나 다른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보면 교육 자체가 굉장히 획일적인 안보 교육이었었고, 그 다음에 교련인가를 통해서 안보 중심으로 보니까 사람들의 창의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 교련이라는 게 폐지가 되고, 두발이 자율화가 되고, 교복이 자율화되면서 한국 국민들의 또는 학생들의 생활이 되게 생각이 자유로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던 첫 번째 주자가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었대. 지금 양영석 대표님 계시지만 그런 분들의 자유로움이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박진영이라는 분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엔터가 되게 좋아졌었고 지금 극대성화되고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대학에서도 교련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국만 가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의무적으로 일본하고 싸우는 거 옛날에 그 뭐 2차 대전 전에 있었던 거를 그걸 의무적으로 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TV 방송만 틀면 그게 의무적으로 나오고 9월에 국경 열 땐 그게 아예 중요 방송 딱 돼 있어요. 그걸 꾸준히 보고 자란 세대가 우리하고의 이런 어떤 그러니까 생각에서 분명히 발전을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서 막히는 게 없지 않아 있느냐. 그래서 그게 지금과 우리의 차이가 저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교련을 없애고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도 비교 위에 있을 가능성 좀 국뽕 같지만은요. 저는 자부심 있는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뭐 얼굴은 뭐 동남아인처럼 생겼지만 나름대로는 토종 한국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그 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생각을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엔터가 잘 되면 엔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엔터와 연관된 산업들이 같이 잘 돼요. 대표적인 게 음식료도 같이 잘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업종들이 엔터와 연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엔터 때문에 또는 뭐 의복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 가지 파생해서 좋아지는 것들도 있으니까 엔터 하나로 끝나지 않고 이와 한국이 K컬처가 나가서 이 받는 이 효과 때문에 있는 후광 있는 업종들 이런 것들도 저는 여전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해보시면은요. 야, 경기 침체는 침체인데 업종은 진짜 따로 노네. 이거를 많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난해하고 올해 시장하고 많이 다른 건데 그래서 올해 매크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전히 경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실 거고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좋은 업종들은 제가 볼 땐 매크로와 무관하게 저는 올해 많이 자기 갈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착륙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뭐 약간만의 침체 정도만 된다면 우리 시장을 크게 많이 불편하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5월 말에 진짜 이제 중국 현지 답사를 하시면서도 또 이 업데이트된 정보로 또 이제 이사님 다음번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그 시청자 여러분께 또 이제 야전 사령관님의 현명한 지휘 판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이언트 TV의 안국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